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우리 실제 시험 보러 가면은 우리 실무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장부조회입니다. 장부조회. 그리고 이 장부조회는 전산에게 1, 2급에만 존재하고 전산 세무부터는 안 나와요. 기초 때만 나오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장부를 조회하는 거고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나와요. 세 문제.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합니다. 뭐뭐뭐를 구하시오. 뭐뭐뭐를 찾으시오. 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얘가 요구사항 몇 가지 적어놨죠. 이건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 즉 나중에 문제에서 딱 만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1월에서 6월까지 중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가장 많은 또는 가장 적은 막 이런 표현이 나오면 총계정 원장을 찾아라 라고 제가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무조건 이걸 봐라 이건 아니고 이따가 이제 장부 여러 가지 막 뒤져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은 걸 검색하려면 1월달 얼마, 2월달 얼마, 4월달 얼마 이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한눈에 딱 띄우는 게 총계정 원장이야. 모든 계정, 그 총계정, 현금부터 뭐 그 자본금 그리고 수익 비용까지 해서 잡손실 이런 거까지 수백 개의 계정 과목을 다 월별로 일별로 다 써놓은 게 총계정 원장이거든.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는 전월 대비 얼마가 늘었냐 줄었냐. 전월 대비 증감액을 구할 때도 총계정 원장. 왜냐면 월별로 다 돼 있으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는 거래처. 무슨 거래처에 어쩌고 저쩌고 또는 문제에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다. 거래처 명이 있다. 이럴 때는 거래처 원장. 또는 특정 계정 과목, 예를 들어 보통예금이다, 당조예금이다, 또는 외상매출금이다, 뭐 여비교통비다 이런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뭔지 모르겠지만 물어봤다.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 그럼 계정별 원장. 그리고 몇 월 중 몇 월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또는 몇 월에 판관비 어쩌고 저쩌고 또는 현금으로 지출된 이런 단어가 나오면 1월 계표, 월계표를 봐라. 보통 월계표. 그래서 4월에 어쩌고 저쩌고 월계표. 5월 중 어쩌고 저쩌고 그럼 월계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외우려면 안 되니까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익히면 돼요. 또 현금에 대한 내용만 궁금하다. 그럼 현금 출납장. 또 기초잔액,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 비교해서 어쩌고 저쩌고 전기분에 비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올 때도 재무상태표. 또는 중요한 거 장부금액. 매출 채권의 장부금액이 얼마냐, 건물의 장부금액이 얼마냐,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냐 이런 말 나올 때도 재무상태표. 통합계정.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매출 채권은 통합계정이잖아요. 통합계정의 내용을 궁금해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이런 식으로 이걸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예시. 자,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회사는 계속 1103이네. 1103을 이용해서 1번 보세요. 1년 중 복리후생비가 파는 판관비예요.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지출액이 가장 큰 달은 몇 월이냐? 그리고 금액은 얼마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바로 이거 가장 큰 이런 말 나오면 총계정원장 이거죠. 총계정원장.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총계정원장이 있어요. 여기 총계정원장 클릭합니다. 총계정원장을 클릭합니다. 총계정원장 클릭해서 문제에서 1년 중이죠. 1년 중이면 1월부터 12월이니까 신나게 엔터 막 치면 돼 그냥. 엔터 막 치면 1월부터 12월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상반기 중 즉 1월부터 6월까지 그럼 여기다 6월 0630 이런 식으로 날짜를 주어진 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다시 이 문제는 이런 총계정원장 다시 이 문제는 1년 중이니까 그냥 신나게 엔터 따다다닥 치면 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코드를 아는 분 그러니까 자주 쓰는 코드를 아는 분을 여기다 대고 냅다 8 치면 되죠. 8 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또 F2번 눌러서 복리 쳐가지고 800번대 이래야지. 아는 사람은 이미 811 쳤어 벌써. 그리고 뒤에도 있잖아요. 뒤에는 그냥 엔터만 치면 어차피 복리후생비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이 오른쪽에 뜨고요. 두 번째 줄 여비교통비를 클릭하면 여비교통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접대비 클릭하면 접대비 이렇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복리후생비 보는데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복리후생비 오른쪽에 내역이 떠. 이렇게 그 중에 가장 큰 달. 가장 큰 달은 몇 월이냐 했더니 260 이게 가장 큰 달인데 그럼 가장 큰 달은 언제냐? 2월이에요. 2월. 비용이니까 대변은 없이요. 차변에만 있지. 260. 됐죠? 그럼 나중에 답안에다가 답안 저장 메뉴는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알려드릴게요. 메뉴 어렵지 않아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그냥 보면 알아. 어쨌든 답안 입력하는 데는 뒤에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눈으로 잘 째려보시고 아 어딜 보면 되는구나. 가장 큰 달 찾았으면 260만 원 4월이구나 4월. 그럼 답안에다가 4 쓰면 되고요.
가장 적은 달 물어봤다. 그럼 여기 가장 적은 달이 2월이네. 그럼 만약에 가장 적은 달 물어봤으면 2월, 2라고 쓰면 돼. 금액을 물어봤다. 그럼 792690. 가장 많은 달은 2600000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의 차액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60에서 792690을 빼야지. 그럼 계산기 들고 잽싸게 2600000 빼기 792690 했더니 얼마다.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또 최근엔 이것도 나왔대.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이 여기 있네. 죄송해요. 안 보였어. 아까 2월이 아니고 6월이네. 저 미친 XX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욕하지 마세요. 저 오래 살기 싫어요. 저 의사가 오래 못 산대요. 당신은 오래 살아봤자 앞으로 80년 산다네. 아유, 큰일 났어요. 오래 살기 싫으니까 욕하지 마시고 못 볼 수도 있죠. 저는 시험 안 봐요. 저는 시험 못 봐요. 어쨌든 다시 많은 달은 260만 원 4월이고 적은 달이 요게 아니고 요게 안 보였어요 아까. 안 보였어 진짜. 6월이 6월. 아 그럼 큰 달에서 작은 달 뺀 것도 쉽네. 260에서 60 빼니까 200이네. 근데 최근에 이게 나왔어요.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액 그랬으면 빼는 거잖아요. 근데 빼는 게 아니라 합계를 물어봤어. 합계. 그럼 260만 원 플러스 60만 원이니까 320만 원이지.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달, 가장 적은 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딜 봐라? 총계정원장을 봐라. 그 다음에 다시 앞에만 복리후생비하고 뒤에는 그냥 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 치면 보는 거 이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찜찜해. 이거 밑에 보이는 게 싫어. 그럼 여기 앞에가 811이면 뒤에도 811을 쳐요. 그럼 여기 복리후생비만 뜨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떠. 그거 말고 여기는 똑같잖아 어차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만 치고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엔터 쳐버리면 어차피 이거 오른쪽만 보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어. 안 봐도 돼. 그죠? 말 그대로 각 계정별로 내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일단 됐고 하나는 됐슈. 두 번째 상반기 1월에서 6월에 복리후생비가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냐. 방금 한 거잖아요. 에이 계정 과목도 똑같아. 에이 이름 좀 바꾸지. 아이 멍청해서 그죠? 그럼 복리후생비니까 상반기면 1월에서 6월인데 이거 6월로 바꿀 필요 있나? 어차피 그냥 하면 아까 1월에서 6월까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 260에서 60 뺀 거 200이 답이네. 이미 얘기했네. 그 6월까지다. 6월로 바꿔. 6월로 바꾸고 나서 그대로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떠요. 내용은 똑같지 뭐. 근데 만약에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여비교통비야. 그럼 바꾸지 뭐. 여비교통비까지 외우라고는 안 했잖아요. 제가. 저는 알지만 여러분 몰라. 그럼 F2번 눌러서 여비라고 찍은 다음에 800번대 812 딱 치면 됩니다. 엔터 치면은 여비에 1월부터 6월까지 내역이 뜨죠. 만약에 12월까지로 바꾸면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이 뜨죠. 가장 많은 달이 12월 같은데 가장 많은 달이 12월이고 적은 달은 60. 60이 두 개나 있네.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 똑같은 금액이 두 개 있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만 바꿔가면서 계정 과목만 바꾸고 날짜 조심하시고 날짜 조심하시고 계정 과목 바꿔가면서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장 큰 또는 가장 적은 이런 표현 나오면 어딜 찾아라? 총계정원장을 찾아라. 됐죠? 이제 앞으로 기출문제 할 때마다 계속 할 거예요. 여기서 뭐 수백 개를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13개 정도만 해놨는데 3번 갑시다. 8월 말 현재 정우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아까 위에다 정리해 드린 거 이게 키워드 요구사항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이런 키워드를 보고 여기를 찾아라 이거지. 어쨌든 제가 다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8월 말 정우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얼마냐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거래처명입니다. 거래처명이 문제에 써 있어. 아니면 이런 거래처라는 글자가 써 있거나 거래처명이 써 있어. 그럴 때는 여길 봅니다. 여길 봅니다. 아까 이건 지금 다 총계정원장은 다 했으니까 ESG 닫고 거래처 원장은 여기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이 있고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이 있는데 이건 안 봐도 돼요. 거래처 원장으로 갑니다. 거래처 원장 일단 열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월 말 현재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즉 1월부터 8월일까요? 8월부터 8월일까요? 1월부터 8월이다? 8월부터 8월이다? 1월부터지. 1월 8월 말 현재는 회계기간 1월부터 12월. 여기 회계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전제하죠. 회계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8월 말 현재는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가 8월이다. 8월 말 현재 이거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8월부터 8월이라면 8월 말 현재라고 하지 않고 8월 중, 8월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다른 거죠.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회계가 아니라 국어야. 국어. 8월 말 현재면 1월부터 8월까지 얘기하는 거고 8월 중 그러면 8월부터 8월이죠. 아셨죠? 그럼 1월부터입니다. 그냥 01, 01에서 08, 3, 1. 설마 이 큰 달 작은 달 이거 몰라요? 큰 달 작은 달 몰라요? 손가락 원래는 주먹 쥐고 1, 2, 3, 4인데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큰 달 작은 달입니다. 큰 달 작은 달 1, 2, 3, 4, 5, 6, 7, 8. 7, 8에서 둘 다 큰 달이요. 9, 10, 11, 12. 증거를 남겨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 있던데. 날짜도 틀리게 입력하는 사람 있어. 진짜요. 이것까지 적어 드릴게요. 큰 달. 아니, 큰 달 좀 그렇다. 1, 1, 3, 5, 7, 9, 8. 핑계 대자면 키보드가 제가 쓰던 게 아니라 그래요. 월까지 붙여야지. 1, 3, 5, 7, 8월은 31일까지 끝납니다. 31일. 그 다음 2는 아니고 4, 6, 8이 아니고 8은 위에 썼어요. 볼까? 그 다음에 10월, 12월은 30일로 끝납니다. 작은 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2, 3, 4, 5, 6, 7, 8, 10. 왜 이렇게 몇 개야? 9개인가? 1년에 12달 아니에요? 1, 2. 2는 왜 뺐나 좀 이따 하고요. 2월은요. 2월은 일단 몇 월까지예요? 이거 쓰는 건 지금 태어나서 처음 쓰네. 2월은 보통 28일까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윤년이 있으면 윤년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내 선생 물어보거나 그러세요. 29일까지 있는데 28일이에요. 1, 2, 3, 4, 5, 6, 7, 8, 9 어디 갔니? 9월 어디 갔대요? 여기 쓰다 말았네. 여기 쓰다 말았네. 미치겠어. 135, 잘못 썼네요. 이거 지금 태어나도 지금 처음 쓰니까 잘못 썼네, 여기를. 미쳤나봐요. 1, 3, 5, 7, 8, 1, 2, 3, 4, 5, 6, 7, 8, 9, 9월이 작은 달인데? 여기 9월 다 어디 갔어? 미쳤나봐. 9, 여기가 10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맞죠, 이제? 맞죠? 이제 태어나서 처음 써드렸어요. 제가 강의 몇십 년 했는데, 이거 쓴 게 처음이야. 처음 쓰니까 이것도 안 되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 1, 3, 5, 7, 8. 7, 8. 여기 붙어 있어, 이게. 7, 8월이 둘 다 큰 달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7, 8월. 별걸 다 해드려. 그 다음에 10월, 12월, 31일까지고, 4,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됐죠? 예, 됐죠? 2월은 28일까지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싫어하는 남자, 여자가 자꾸 만나달라고 쪼른다 그러면 2월 30날 만나자고 그래요. 2월 30날 만나줄게. 그때 되면 꼭 만나줄게 그래요. 아셨죠? 2월은 28일까지 이슈. 날짜 쓰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왕 쓴 김에 아까 이런 뭐라이? 몇 월 말 현재 이렇게 나오면 1월 1일부터 해당되는 월 말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월 말 현재 그러면 1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월부터 항상 1월부터. 만약에 8월 말 현재 그러면 1월 1일부터 8월 30일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 다음 몇 월 중 그러면 해당되는 월만 하면 돼. 그래서 몇 월 중 이렇게 나오면 이거까지 써드리는데 나중에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 몇 월만 검색하면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몇 월 초부터의 초일이죠. 몇 월 1일부터 몇 월 말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몇 월 1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일은 아까 위엔 대로 31일로 끝날 수도 있고 30일로 끝날 수도 있고 28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윤년까지는 나온 적이 없을걸요 아마. 어쨌든 윤년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31일, 30, 28. 날짜 이거 잘못 입력하면 줘야 되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도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럼 1, 3, 5, 7. 근데 이거 외우려는 게 더 힘들다. 아까 제가 쓰는 게 더 힘들어. 1, 2, 주먹 쥐고 하는 거 원래 1, 2, 3, 4인데 이게 주먹이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주먹이라고 생각해. 1, 2, 3, 4 이렇게 할까?
똑같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셨죠? 큰 달 31일까지 있는 달이 1, 3, 5, 7, 8, 10, 12, 12. 홀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달은 30날로 끝나고, 그 다음에 2월만 28일로 끝납니다. 아셨죠? 큰 달, 작은 달. 이거 진짜 태어나서 강의 30년 넘게 했는데 처음 써드렸어요. 이것까지 써드렸는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한다. 그러면 진짜 쫓아가서 귀밑머리 3개씩 뽑을 거예요, 내가. 알았죠? 자, 넘어갑니다. 다시 어디 갔지? 뭐 하다 말았지? 1월부터 8월에 뭐였어? 뭐 하다 말았대요? 다시 가보자. 뭐였어? 정후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라고라? 일단 거래처 원장 왔죠. 그리고 계정 과목에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 여기서 자주 쓰는 코드 아는 사람은 102 누르면 되잖아요. 102 누르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또 F2번 눌러서 외상 쳐가지고 외상매출금 108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아는 사람은 108 쳤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정후상사를 물어봤으니까 F2번 눌러서 정후를 검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엔터 쳐요. 그러면 어차피 회계 2급에서는 이 데이터가 지금 몇 개 있어? 거래처가 2, 4, 6, 8, 10, 한 10대 개 있네요. 그죠? 10대 개 중에 정후상사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았더니 500이래. 그럼 답안 저장 메뉴에다 500만 원 입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거래처가 너무 많다. 한 500개 있다. 그럼 이렇게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컨트롤 F 눌러서 정후 이렇게 검색해도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서 F2번 눌러서 정후 그리고 엔터 치면은 맨 위에 줄이 뜹니다. 근데 밑에 줄은 왜 떠? 귀찮게. 그러면은 앞에 정후를 딱 눌렀더니 6360이잖아요. 뒤에도 그럼 6360을 치고 엔터 치면은 정후 거만 딱 뜹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떠요. 그러니까 여기서 F2번 누르면 제일 깔끔하긴 한데 귀찮아. 저 같은 사람은 귀찮아. 그냥 메라 모르겠다 엔터 치고 여기서 정후를 찾아. 어디 갔지?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이럴 때 있어요. 여기 정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해버리. 이게 전체 거래처거든요.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거래처 잔액을 보다시피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2,800, 어디는 마이너스? 웬 마이너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에 앞에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했잖아요, 거래처를. 근데 만약에 진짜로 회사 같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지, 누가. 다시 어쨌든 중요한 거, 외상값 제일 많이 남은 데가 어디요? 제일 주명이네. 2,800. 가장 많은 거래처가 어디냐? 그러면 거래처 코드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6009번에 제일 조명. 금액은 2,800. 이게 다 답안 물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찾으면 돼. 참고로 너무 많아서 보기 헷갈린다. 여기 숫자가 뭐 기껏해야 10,000단위, 10만 단위, 1,000만 단위까지밖에 없으니까 쉬운데, 거래처가 수백 개의 금액도 막 몇 억씩 돼 있다. 그럴 때 잘 보세요. 잔액이라는 글자 있죠. 잔액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봐요. 클릭하면 뭐가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신기하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계속 바뀌죠. 그럼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바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보이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보이잖아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래처 그러면은 총계정 원장, 이제 일단 거래처명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이에요. 그래서 찾으면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제일 주명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장, 박유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전화해야지. 전화해서 쫓아가야지. 박유림! 그러면 안 되고 좋은 말로 사장님, 외상값이 너무 깔렸어요. 빨리 좀 갚아주세요. 저 힘들어요. 막 이거지. 그죠? 그럼 고유림이 아니지 참. 고유림 누구였더라? 고예림? 모르겠다. 어쨌든 박유림 이 사람이 전화 안 받겠죠. 제 전화 안 받을게요. 그죠? 여러분 평상시 전표 입력할 때 채권 채무에 거래처 걸으라 그랬죠. 그 거래처를 제대로 걸어야 이 외상값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죠. 그 만약에 박유림 이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사장님 저기 다름이 아니라 외상값 좀 많이 깔려서 그런데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박유림은 승질을 내요. 야, 이 새끼 다 갚았잖아. 예? 저는 남았는데요. 다 갚았어, 이 자식아. 너 확인해봐. 경리 불렀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제 거래처 안 적었네요. 그럼 진짜 뒤지게 혼나겠죠. 그죠? 혼나는 게 뭐야? 오히려 돈 떼먹었다고 막 오히려 소송 들어갈지도 몰라요. 진짜 거래처 입력하는 게 우리 시험 볼 때는 마이너스 1점 이러고 말지만 현실에서는 이 거래처 금액 관리가 안 된다니까? 근데 여기는 100만 단위지 이게 1000만 단위, 억 단위 해봐요.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잘못 적어?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잔소리 무지하게 하는 거라니까. 이런 사소한 거 하나를 맞추고 틀리고, 맞는 건 당연한 거고 틀리면 엄청난 거예요. 맞으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셨죠?
이 거래처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밑에 문제 있을지 모르는데 외상매입금으로 바꿔보자. 외상매입금도 마찬가지야. 여기 제일 많은 거래처가 어디냐 이렇게 눌러봤더니 제일 많이 남는 건 외상매입금. 여기 어디 소티 상사야. 이민동숙이래. 그럼 민동숙한테 전화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받아야지. 안 받아야지. 뻔하잖아. 외상값 달라고. 근데 얼마 안 되네. 1,4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 회계 2급 데이터니까 그렇고 나중에 실제 가면 몇 억씩 왔다 갔다 외상값이 몇 억씩 깔려 있고 막 이러거든요. 중소기업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깔려 있어요. 대기업은 몇 억이 뭐야? 몇십억, 몇백억씩 깔려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관리, 거래처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일단 이거 끝났고 그다음 4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 키워드 거래처. 거래처 명이 나오거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나온다. 그럼 거래처 원장이에요. 외상매입금 나온다 그랬잖아요. 외상매입금. 그리고 중요한 건 4월 말 현재니까 여기 4월로 0430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 쳐. 그럼 가장 많은 거래처가 어디냐 봤더니 여기네. 반짝이야, 반짝. 근데 클릭, 잔액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보면 가장 많은 데가 반짝 전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 저장에 코드 입력하라면 5010, 반짝 전등, 금액은 9760. 9760-000 하셨죠? 이렇게 답안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 뭐가 나올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는 지금 그 키워드 요약해 놓은 걸 잘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 화면 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차변 대변. 이게 외상매입금이니까 대변이 증가죠. 대변이 증가. 대변이 외상매입한 거지. 대변이 외상매입이고 차변에 있으면 외상가 갚은 거죠. 그럼 대변에 있던 거 갚은 거 현재 남아있는 거 이거죠. 우리 상사는 깔끔하네. 내가 외상가 갚을 거 다 갚고 3,000원 남았어. 근데 어디요 이거 650, 900 얼마 남으면 돼. 반짝 정도는 900 얼마 갚아야 돼. 이런 거죠. 거래처 관리, 거래처 기입하는 거 일반 존폐할 때 우리는 마이너스 1점. 아예 안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셨죠? 다음 문제. 뭐 이건? 5월 중 당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어음을 발행했다 이럴 때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지급어음이 떠올라야지. 어쨌든 5월 중입니다. 5월 중 지급어음이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어딜 봐야 될까? 사실 그건 정답이 없어요. 거래처는 이제 필요 없고 5월 달 거만 궁금하니까 5월 중 월계표? 1월 계표, 월계표라는 게 있어요. 1월 계표, 월계표라는 게 한번 가볼게요. 월계표. 그럼 1계표를 1계표 탭이 있고 월계표 탭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계표 누르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이렇게 눌러야 돼. 근데 월계표 누르면 그냥 몇 월에서 몇 월 눌러요. 그럼 키보드 한 번이라도 적게 눌러. 그러려면 월계표 클릭하고 5월 중이니까 0505를 눌러요. 0505 이렇게. 1계표 누르면 이렇게 눌러야 돼. 0501, 0531 이렇게 눌러야 돼. 뭐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아. 근데 저는 월계표 한 번 클릭하고 그냥 여기다가 0505 하는 게 키보드 한 번이라도 적게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급어음이잖아요. 지급어음을 찾아. 이 코드는 항상 자산 끝나면 부채, 부채 끝나면 자본, 자본 끝나면 수익, 그 다음 비용 이 순서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입니다. 그 중에 부채, 그 중에 지급어음을 딱 찾아. 그럼 1200인데 이게 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일단 더블 클릭해보자. 더블 클릭 딱 해보니까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 내역이 나오는데 전월 2월이 530이고요. 그 다음 5월 3일하고 15일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대변이야. 대변 합쳐서 1200. 발행한 거구나. 어음 발행한 게 1200 맞네요. 결론은 1200이 정답입니다. 1200만 원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볼게요. 다른 데서 지급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계정별 원장. 계정별 원장을 가볼게요. 계정별 원장 가보면 5월이니까 5월 0501에서 0531 그리고 지급어음 252 엔터 쳐보면 요 내역 400만 원, 800만 원. 이 내역이 아까 월계표에서 지급어음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온 화면하고 어때요? 이 화면이 지금 이런 이 화면인데 요거 계정별 원장 화면하고 그 다음 요거 한꺼번에 안 보이는구나. 거의 같죠 여기. 대변에 400, 800이고 여기도 400, 800 있잖아요. 똑같아. 이거 어딜 봐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두 군데 이상 봤는데 두 군데 이상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금액이 똑같아. 그럼 맞은 거지. 맞은 거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사실은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이거 또는 5월 중이니까 월계표. 어딜 봐든 결론은 똑같다.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판관비 중에 두 번째로 많았던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은 얼마냐? 1월부터 6월 월 표시 있죠? 이것도 제일 좋은 건 합산입니다. 아니 월계표.
조금 아까 월계표 있잖아요. 월계표를 1월부터 6월이니까 01, 06으로 바꿔. 그리고 판관비 중에 판관비 찾아. 자산, 부채, 자본 순서를 했죠. 자산이 먼저 나오고 부채 나오고 그리고 끝나면 자본 있으면 자본도 나오고 없으면 수익 나오고 그다음 비용인데 아래쪽에 판관비가 있어요. 판관비. 판관비에 보면 판관비가 급여부터 시작해서 수수료 비용까지고 여기 급여가 1,500만 원이고 수수료 비용이 100 얼마네. 이 중에 두 번째 많은 거. 오이씨, 두 번째 많은 게 얼마야? 알아서 찾아요. 제일 많은 건 거의 대부분 급여입니다. 사장이 제일 싫어하는 날, 월급날이잖아요. 제일 많이 나가. 그죠? 1,500. 제일 많고, 그 다음 금액은, 1,500 다음 금액은 700 얼마 보이고, 600, 400, 500이니까 결론 700 얼마네. 복리후생비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이게 답이에요. 그럼 답안에다가 복리후생, 계정 과목 코드래? 코드 아는 분은 이미 81, 알죠? 근데 모르겠다. 잘 보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봐요.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복리후생비 앞에 코드가 보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잘 봐요. 아이고. 잘 봐요. 여기 상단에 보면 계정 코드라는 게 있어요. 계정 코드 여기. 마우스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계정 코드를 딱 클릭하는 순간 각 계정 과목마다 앞에 코드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판관비의 복리후생비 앞에 보면 811이라고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코드가 붙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코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도 돼. 두 번째로 많은 건 답안 저장할 때는 811. 원래는 0811인데 맨 앞에 있는 0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811만 적어도 돼요. 아셨죠? 근데 AT 시험 볼 때는 앞에 0도 붙이라고 하더라고. 그건 문제에 써 있어. 어쨌든 0811 적어도 되고 그냥 811 적어도 됩니다. 자, 7번. 1월부터 6월 똑같네. 이번엔 임차료 중에 판관비, 그 중에 현금 지출액. 자, 이게 문제예요. 자, 문제 중에 현금으로 지출한 이런 표현, 현금으로 지급된 이런 표현 나올 때는 1월 계표를 봐야 돼요. 잘 보시면 1월 계표에는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보면 어디 갔니? 1월부터 6월까지 임차료 0106이네. 그리고 판관비 중에 임차료 찾아야 돼. 이제 계정 코드 지울게요. 계정 코드 지우고 판관비로 내려가서 임차료로 가봐요. 임차료 여기 있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현금란에 있구나. 쉽네. 답이 400이에요. 그냥 너무 쉬운 건데 잠깐. 이게 뭐냐면 복리후생비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두 군데 있네. 통신비 두 군데 있네. 잘 보세요. 통신비가 비용이죠. 차변에 현금도 있고 대체도 있고 대변에도 현금이 있고 대체가 있죠. 차변만 먼저 볼게요. 통신비. 현금란에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자 그대로 통신비를, 즉 전화요금 같은 거죠. 전화요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된 거지. 근데 여기 있는 현금은 현금 계정 차변 대변이 아니에요. 통신비를 현금으로 준 거고 이거는 대체니까 현금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통신비를 지급했는데 전화요금 같은 걸 지급했는데 현금으로 준 게 88만 얼마고 얘는 뭐냐? 계좌이체, 즉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에서 나갔거나 수표 발행해 줬거나 어음으로 줄 리는 없지만 어음으로 줬거나 외상으로 했거나 이럴 때는 대체는 그게 현금이 아닌 거야. 현금과 현금이 아닌 겁니다. 이게 현금 계정이 아니에요. 통신비 계정이 현금으로 지급된 거 이런 뜻이지. 이자 수익 볼까요? 이자 수익이 보니까 현금란에 98만 원 써 있죠. 이건 뭔 뜻이야? 이자를 뭘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거래 내역이죠. 거래 내역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금월 속에 있죠. 현금란이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는데 금월 속에 대변 쪽에 여기 금월 이번 달 금월이 이번 달에 1억 5천 얼마가 현금란에 있죠. 1억 500이네. 1억 500이 현금으로 들어온 걸까요? 나간 걸까요? 대변에 있는 거. 현금으로 들어온 거 나간 거. 대변에 있는 이 현금. 이자 수익의 현금 이거 설명드렸어요. 그럼 1억 500만 원이 현금이 들어온 거 나간 거. 들어온 거지. 이자 수익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자를 현금으로 받은 거다. 그걸 포함해서 1억 얼마 받았는데 제일 많은 게 매출액이네. 상품 매출. 현금으로 받은 게 7,700. 상품을 팔고 현금 받은 게 7,700이고 1억은 대체라는 현금이 아닌 나머지니까 상품 매출하고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럴 때는 대체란에 있는 거고 현금 받은 건 현금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억 500은 현금 들어온 거고요. 이게 현금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현금 있잖아요. 이거 1억 500 얼마. 이것도 1억 500 얼마는 비슷하네. 이거는 현금으로 나간 거죠. 차변이 돈 나간 거고 대변이 돈 들어온 거야. 중요한 건 현금 계정이 아니고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
상품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 이렇게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해가 좀 처음 들었다. 당연히 처음 들었잖아요. 그럼 거시기 하다 그러면 요거를 캡처해 놓고 캡처는 요거 해도 돼요. 캡처 있어요. 캡처. 요걸 캡처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폰으로 찍어 놓고 요 설명 복리후생비 같은 거 이거 복리후생비란이나 아니면 아까 이자 수익 같은 거 요런 걸 참조해서 현금란에 있는 건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현금 거래. 이건 계정이에요. 현금 계정 차변 대변이 아니에요. 현금 계정 차변은 들어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복리후생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비용인데 현금란에 있다. 아,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했구나. 그럼 여기 있는 건 지출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메모 잘 해놓으세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5월 중 현금 지출해. 5월 중이니까 이것도 월계표야. 월계표에 5월 중이니까 0505로 바꾸면 되지. 현금 찾으니까 어머나 여기 현금 계정이 없네. 현금 계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금월 소개를 보면 되는데 여기 좀 헷갈리는 게 있어. 현금란이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잖아요. 차변에 2100, 대변에 1200. 그럼 차변에 지금 물어본 게 뭐지? 현금 지출액이지. 지출액이니까 돈 나간 거니까 대변이야. 1200. 그럼 맞아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틀려요. 요거지 2100이지. 방금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여기 현금이 없잖아요. 여기 현금이 없고 여기 있잖아요. 그럼 헷갈려. 그럼 보지 말고 메인 화면 간 다음에 현금만 궁금하니까 현금 출납장을 찾아요. 현금 출납장을 딱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5월 중이죠. 5월 중 0501 0531 딱 주고 현금 전월 2월 전월에서 2월 된 게 입금 출금이 있고 잔액이 있었거든요. 맨 밑으로 내려. 맨 밑으로 스크롤바를 내려. 그 월계라는 건 5월 달 거, 5월 달 것만 써 있는 거예요. 1200 얼마에 2100 얼마 보이죠? 요 금액이 조금 전에 왜 여기 2100 얼마랑 1200 얼마랑 이 금월 소개라고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편하죠. 입금, 출금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현금 들어왔나 나갔나 더 쉽잖아요. 물어본 게 지출액이니까 2100이야. 출금이지, 출금. 요게 답이죠. 210084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됐죠? 입금, 출금으로 돼 있죠. 차변 대변이죠, 여기. 차변 대변. 이건 현금 계정이니까, 현금 출납장은 현금 계정이니까 차변이 들어온 거, 대변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차기 2월 될 금액이 550 얼마. 이런 거지, 잔액이. 그래서 이번 달, 1월부터, 전월 2월은 1월 달부터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하면 1억 얼마가 들어왔고 9,500이 나가서 500 얼마 남은 겁니다. 근데 이번 달 것만 보자. 월계란. 월계가 이번 달 거야. 이번 달에 들어온 돈 1200 얼마, 나간 돈 2100 얼마. 됐죠? 이렇게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6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년도보다 얼마가 늘었냐 또는 줄었냐. 늘었냐 또는 줄었냐. 여긴 증가하지만 감소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키워드는 요거. 유동부채. 즉 앞에 키워드 중에 여기 밑에 장부금액 이런 것도 물어봤죠. 그 여기다 하나 더 쓸까? 집합계정. 하나 더 써요. 집합계정. 그게 참 통합계정인데? 죄송해요. 통합계정. 여기다 하나 더 쓰라는 게 참 이걸 써요. 자산부채 분류. 자산부채 분류. 제가 써놔야 되겠네. 자산부채 분류. 근데 이건 얘기 안 해도 똑같지. 자산부채 분류라는 거 물어봤으면 당연히 자산부채 자본이 어디 있겠냐? 어디 있겠어? 재무상태표 있겠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 재무상태표를 클릭하고 뭐 물어봤더라? 6월 말 현재. 6월 말 현재는 여기다 06 칩니다. 6월. 1월부터 12월이 뜨는 거 이거. 그중에 6월을 딱 친 다음에 자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유동자산 끝나면 비유동자산 더 내려가면 이제 부채가 나옵니다. 이제 부채. 그중에 유동부채 여기 있죠. 여기 잘 보시면 유동부채가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당기. 제12 옆에 당. 오른쪽에 보면 제11 옆에 전이라고 써 있죠. 전기. 요건 당기고 요건 전기야.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기 말 대비 얼마가 늘었냐 줄었냐잖아요. 전기는 요거지. 3200 얼마. 당기는 6월 현재는 9900 얼마. 그럼 얼마가 늘었냐 줄었냐니까 여기서 이거 뺀 게 답이죠. 여기서 이거 뺀 게 답이죠. 그럼 99700에서 32600을 뺀 게 답. 그래서 67100을 답안에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가 거꾸로 여기가 1억 2천이었다. 여기가 1억 2천이고 9천 얼마야. 그럼 대충 3천 정도 줄었죠. 그럼 만약에 줄었으면 마이너스 입력하면 되지. 근데 상식적으로 늘었으면 플러스고 줄었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증가액을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쓰고 이런 사람이 있어. 즉 빼기를 3200 빼기 9900 이렇게 하는 거지. 이상한 사람이지 그건.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많아. 이의 신청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뭐라고 하냐.
마이너스 입력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3월 말 현재 전년도와 대비해서 당좌 자산 증가는 얼마나? 똑같은 문제지. 아까는 부채고 지금은 자산이고 아까는 6월이고 지금은 3월이고 그 차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날짜만 바꿔. 날짜만 03월로 바꿔. 그리고 당좌 자산을 찾아. 당기가 1억 2천 얼마, 전기는 4천 얼마. 똑같잖아요, 그럼.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냐, 줄었냐. 똑같아요. 보는 방법은 같아요. 전년도 얼마, 당기분 얼마. 계산기 들고 124760070 빼기 437740000. 그죠? 끝. 답안 저장 메뉴는 기출문제 풀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입력하면 돼요. 지금 이 문제 답이 얼마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딜 보고 어떻게 찾으면 돼요. 참고로 잠깐요. 밑에 있구나. 잠깐 밑에 어차피 나오는구나. 일단 이건 자산이든 부채든 찾으면 되죠. 월만 표시하고 여기 월자라고. 그럼 참고로 이제 지금부터 할 건데 여기는 현금, 당좌예금 따로 돼 있고 보통예금까지 따로 돼 있고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오면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제출용을 눌러봐요. 제출용을 탭을 딱 클릭하는 순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매출 채권 이런 식으로 통합돼 있죠. 원래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이라고 따로 쓰다가 결산 때는 통합해서 보고한단 말이에요. 제출용. 제출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평상시는 따로따로지만 재무상태표에 보고, 외부에 보고할 때는 매출채권으로 몰아서 보고합니다. 보이죠? 관리용에는 현금, 당좌예금 따로 돼 있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충당금 다 따로 돼 있어. 근데 제출용을 클릭하면 합산돼 있어. 뭔지 눈치챘죠? 자, 그 다음 6월 말 현재 전기와 대비해서 외상매입금의 증가는 얼마냐? 계속 전기와 대비해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전기와 대비하여 어쩌고저쩌고 똑같죠? 이거 다시 6월로 바꿔. 6월로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외상매입금만. 외상매입금만 찾아요. 부채 중에 매입채무. 관리용의 매입채무를 찾아요. 그 중에 외상매입금 찾아요. 어디 갔니? 부채 중에 외상매입금 여기 있네. 외상매입금 여기 있네. 그리고 물어본 게 뭐라고요? 전기와 대비하여. 전기는 970, 당기는 3,900. 그 빼기 하면 되죠. 3,900 얼마에서 900 얼마를 빼면은 약 3,000 이렇게 되겠죠. 답안 저장하면 돼요. 좀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다음 5월 말 현재 받으러 음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키워드. 장부 금액. 여기서 장부 금액이라는 건 받으러 음에서 충당금을 뺀 겁니다. 뭐라고요? 받으러 음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금액을 장부 금액. 외상매출금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장부 금액. 재무상태표 보면 돼요. 5월이니까 5월로 바꿔. 5월로 바꾼 다음에 받으러 음에서 충당금 뺀 오른쪽 숫자. 받으러 음에서 충당금을 뺀 오른쪽 숫자.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게 장부 금액이잖아요. 요거. 그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화면 보면서 어디를 봐야 될지. 어차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현금 출납장, 월계표, 총계정원장 지금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어차피 다른 건 안 나와요. 이거 매입 매출장 이런 건 회계 1급 이상에서나 나오고 회계 2급은 지금 거의 다 봤어요. 별로 볼 게 없어. 이거 궁금하신 분 안 봐도 되는데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6월 말 현재 0101에서 0630이라고 치자. 그 다음 계정과목을 지금까지는 하나만 검색했는데 두 개를 검색할 때가 있어. 만약에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까지 다 보고 싶어. 엔터 쫙 쳐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외상매출금에서 미수금까지가 거래처별로 다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보면 오른쪽에 협진문구는 1200 남았고 밝은 조명은 350 남았고 수사는 500 얼마 남았고 한꺼번에 비교가 안 되죠. 만약에 아까 거래처 원장이었으면 어디 갔니? 그냥 거래처 원장이었고 그래서 0101에서 0630이었고 받으러 외상매출금만 따로 했다 그러면 거래처별로 전체 잔액이 얼마인가 누가 제일 많이 남았나 한눈에 딱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서경. 근데 계정과목별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하면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까지 받으러 온까지만 하자. 그럼 두 개만 했다고 치더라도 거래처별로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잔액이 얼마씩인가 비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거래처 원장만 봐도 됩니다. 이거 굳이 안 봐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받으러 온 장부 금액 되고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6월 말로 바꾸고 06 월계표가 아닌데 아까 이거 재무상태표였잖아요. 재무상태표 열어서 6월 06 그래놓고 6월 말에 외상매출금에서 충당금을 뺀 오른쪽 숫자 외상매출금에서 충당금을 뺀 오른쪽 숫자 73894 000 받으러 오미였을 때는 밑에 거 외상매출금은 요거죠.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6월 말 현재 매출 채권 그랬으면 얘하고 얘 두 개를 더해야죠. 7,300에 700이니까 8천만 원쯤 되잖아요. 아니면 제출용. 제출용을 클릭하면 여기 8,100에서 충당금을 뺀 요거. 8,100에서 충당금을 빼면은 오른쪽에 얼마가 여기는 안 써 있어요. 그럼 계산기 들고 두드려야 돼. 아니면 관리용에서 외상매출금 73894,000하고 7070을 더하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장부조회를 다 써놓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13개만 해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대부분은 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장부조회 문제 3개 나오는데 장부조회 이렇게 여기저기 장부를 찾아보면 됩니다. 사실 제가 키워드를 적어드렸지만 반드시 여기만 봐라 이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그냥 어디든 쑤셔가지고 2군데 이상 확인했더니 답이 똑같아. 그럼 정답인 거지. 근데 기왕이면 이것저것 왔다 갔다 헷갈리면 안 되고 이것저것 막 눌러보면 시간이 가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면서 아 이런 말 나오면 어디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책에다 처음 볼 때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지금 강의만 보고 눈으로 보면서 따라 입력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다 이제 끝났죠.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가야지.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부터 다시 한번 다 회사 싹 지우고 지우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지우는 거는 내 컴퓨터 열고 로컬 디스크 C 그래서 K랩 DB 천천히 하세요. 그 다음 K랩 더블 클릭 여기에 들어가서 다른 거 건들지 말고 숫자 4자리 숫자로 돼 있는 폴더가 이렇게 엄청 많은데 저는 급수 여러 개니까 숫자 4자리 숫자로 돼 있는 이것을 그냥 싹 지워. 그럼 끝이 아니죠. 싹 지운 다음에 K랩 열어서 회사 등록 들어가서 F4번 회사 코드 재생성 누르면 지금 여기도 회사가 수십 개 돼 있잖아요. 이게 싹 없어져. 그러면 초기화 된 거예요. 회사 코드 재생성만 안 까먹으면 돼. 처음부터 연습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끝까지 돌리세요. 여기까지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서 2바퀴, 3바퀴 돌리시면 여러분이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거지. 아셨죠? 되었죠? 자, 이래가지고 회계 2급 이론 실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론 실무 한 바퀴 돌리고 이제 2바퀴째부터는 이래도 갈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뭐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짧은 사람은 1, 2주에 끝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진짜 이상한 사람이 이틀 만에 마스터했어요. 이런 사람인데 그 이상한 사람이고 보통 아무리 이제 하루에 만약에 진짜 학교 다니듯이 학원 다니듯이 고시 공부하듯이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 8시간, 10시간씩 공부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면 웬만큼 끊을걸요. 근데 그리고 2회독 해야지. 근데 1회독 할 때 만약에 한 달 걸렸어. 주말은 또 쉬어야지. 그래요. 쉴 건 다 쉬어야지. 학원 강의할 때 보면은 9시까지 이제 수업 시간 시작인데 9시 5분에 들어오고 9시 9분에 10분까지 또 봐주거든. 우리나라 좋은 나라. 10분까지는 지각이 아니야. 그런다고 또 10분에 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또 가슴에 발을 넣고 찔리는 사람. 근데 안 찔리는데 그 사람은 두꺼운 사람이지 정상은 아니에요. 찔려야 돼. 9시면 9시에 오는 게 맞는 거지. 회사 다닐 때도 그럼 지각이 9시 땡 하면 9시 맞춰. 요즘은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적어도 5분, 10분 전에 오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네가 늙어서 그렇지. 그래, 맞아요. 늙어서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9시라고 9시에 땡 오는 건 좀 그래요. 9시 전에 오는 게 맞는 게요. 전에 와서 준비하는 거. 그럼 퇴근도 미리 해야지. 그건 회사의 얘기예요. 회사에. 저한테 따지지 말고, 회사에. 어쨌든 회사가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이 회사 차려요, 그럼. 여러분이 회사 차리면 알 거야. 확실하게 할 거야. 출근 몇 시고 퇴근 몇 시인지를 여러분이 더 잘할 거야. 회사를 차려요. 제발 좀. 직원도 채용해봐요. 제발 좀. 사람 남으면 저 좀 채용해요, 좀. 아마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출퇴근 개념을.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1회독 할 때 만약에 한 달 걸렸으면 2회독 할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1회독 할 때는 자세히 들어야지. 근데 2회독 할 때는 책을 딱 폈을 때 요 부분 내가 확실히 아는 거야. 그럼 책 끼면 되죠. 그럼 처음에는 30일 걸려도 이제 주말 쉴 거 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9시에 시작인데 9시 9분에 오면서도 늦게 오면서도 커피는 빼와. 저 같으면 늙어서 그래요. 저 같으면 늦었으면 빨리 일단 들어와. 들어오고 쉬는 시간에 가서 빼오더라도 늙어서 그래요. 어쨌든 넘어가고 공부도 그렇게 주말은 쉬고 이러면 오래 걸리지 더. 근데 주말을 이용해서 몰아서 하면은 한 달 안 걸릴 거예요. 어쨌든 그거 다 치고 한 달 걸렸으면 2회독 할 때는 한 20일, 3회독 할 때는 5일 이런 식으로 팍팍 줄어요. 해본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한 달 걸렸는데 겨우 시험 한 달 1회독 하는데 2달 걸렸어.
시험 봐야 돼.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어쨌든 기본 상식은 최소한 3회독. 그럼 1회독 할 때 이제 만약 한 달 걸렸으면 2회독은 한 3주, 3회독은 1주 이런 식으로 팍팍 줄어듭니다. 필요한 것만 또 선별해서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론하고 실문 끝났으면 복습, 끝나면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하고 여러분이 시간 재면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원칙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론하고 실문 끝까지 들어라. 2번 복습해라. 그리고 3번이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하고 여러분 한 3, 4회는 강의를 듣고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시간 재고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1시간이니까 60분 동안 이론하고 실기 풀어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1. 1회독 성실히 마치고 2. 복습 2회독 3회독 3. 기출문제풀이 시험 봐서 합격. 합격 끝나면 합격 후기 남겨주세요. 제발. 예, 그래서 합격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합격 후기가 자꾸 올라와야 제가 강의를 계속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아셨죠? 길게 쓰라고 안 할 테니까 짧게 써서 날려주세요. 자, 그래서 드디어 어쨌든 전산회계 2급 이론 강의와 실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